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농업정책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냄새민원 발생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냄새 발생 지역. 예산서 예산서 1쪽. 민원 발생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예. 요거는 그 축산냄새 발생 한 20개 지역 84농가에 탈취제를 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조달청에서 물품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는 그냥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그냥 예, 84농가를 예. 주로 이제 냄새 발생이 많은 한 20개 정도 지역에 예. 84농가를 대상으로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약품이 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약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면은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약품을 이제 그 탈취제 네. 구입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 냄새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저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틀을 조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그거를 이제 개선해 냄새를 안 나게 해서 주위에 있는 예, 주위의 주거를 환경을 환경 개선을 한다. 예, 예. 이런 의미인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다 축산과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공공기관 이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전부 다 지금 냄새 관련된 거는 다 이게 돼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저도 좀 의문이 좀 갔던 게 이게 이제 민간을 보조하는 건데 공공기관 자본 위탁적 사업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 편성 기준도 좀 살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뭐 설명서에는 간단하게만 공공기관 관련돼서 이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2023년도 3월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용역 계약 및 대상자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과장으로 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이제 저희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어요. 테크노파크.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을 포함한 이 기관에는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지방자치법 제 117조 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이렇게 돼서 요거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민간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 조례가 이 테크노파크가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재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냄새 관련된 건 여기가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서는? 거기가 이제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환경 분야,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축사 시설 분야, 그다음에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 이제 이 사업을 위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대부분 다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대부분이 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아무리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자본을 민간한테 주는 건데 이거가 이게 규정에 맞는 건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검토는 이제 근거는 정확히 있는 거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하여튼 요거 그럼 저 의원이 이렇게 하시죠.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하고 그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네. 관한 조례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예, 한번 좀 의원님께 보충 자료로 제출토록 예, 하겠습니다. 예. 좀 저도 한번 좀 그거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 예, 이게 예. 지금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한 개소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한 개 내지 두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좀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용인이라든지 요 근처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좀 그 도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 데는 좀 농가하고 협의해서 권고해서 좀 이전시키는 거나 아니면 폐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뭐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게 또 개인 농가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네. 그런 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 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기 하는 게 조례로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뭘로 우선- 돼 있죠? 이거 근거는 지원 사업 근거가 가면서 분유법 이건 뭐 조례로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보상 그 폐업 보상은 조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들어오나? 마이크 예 들어온 것 같아요. 가축분유법에 저희가 이제 이 축사 이전 명령이라는 행정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법조문을 발췌를 해서 예. 하여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황현 의원님. 그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0페이지에 그 냄새 방지용 생균제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는데 36점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아, 생균제 지원 사업이요? 네네. 죄송하지만 의원님 네, 과장이 네, 좀 네, 답변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피트모스나 요런 부분 그 뭐 생균제나 뭐 이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히고 요런 거는 조금 줄여서 이제 농가에서 부담도 하면 되겠다 싶은 사업은 조금씩 축소를 저희가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39페이지에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무창 축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것도 뭐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 농가에 농가에 따라서 이제 시설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단가를 조금 낮추긴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 줄이고 농가 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부담 어차피 50% 아닌가요? 요게 이제 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은 금액은 그냥 12 자부담에서 50대 50인데 그거 외에 이제 농가가 더 추가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비용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46억을 집행을 해서 무창 축사가 생겨난 건가요? 안성에? 지금 공사를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축사 이전 명령 이거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개소 사업 양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예. 기존의 그 축산 농가와 얘기가 돼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건가요? 축산농가하고 사전에 뭐 이야기된 건 없고요. 네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뭐 돈사가 있다든지 이래서 계속적으로 뭐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제 농가를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에게 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를 이전시켜야 된다든지 폐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행정명령을 할 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정도는 한번 그 폐쇄라든지 이전했을 때 좀 보상을 해서 그런 거를 행정명령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폐쇄 이전에 보상금 지원 기준 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보상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또 그 농가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출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게 법이나 이런 거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요거는 산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산출 기준이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 개인 농가들이 있어서 사전에 뭐 저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사업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저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거 정해진 농가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냄새 문제 이런 다스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있는 그 양동장도 좀 있거든요. 그런 네네네. 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네.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에 좀 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안성 6구 고급화 사업이 있고 안성 한도포크 활성화 사업 같은 거 보면 안성 6구는 3,000두가 대상이고 한도는 5,000두가 대상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이제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한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어쨌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건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면은 네네. 희망하는 농가들이 그 공고 조건에 맞춰서 네네. 맞는 대상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대상 농가가 신청을 예, 이것도 예. 신청 중인 거네요. 그러면 수요는 충분히 다 만족을 시키는 네. 건가요? 수요는 100% 만족은 못하죠. 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축산 정책과가 자체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네네. 그런데 어쨌든 뭐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엄청 많은데 보통 자부담이 20에서 한 50%? 예. 네. 이런 상황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지원이 들어가긴 한데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 영세농이 있고 뭐 일반 중소농이 있고 대농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자본적 지원을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 금액이고 자부담이 50%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자본력이 되고 좀 규모가 큰 농가들 중심으로 결국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차피 이제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성이 축산 규모가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 가고 전국적으로도 한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농장도 있고 중소규모 농장도 있고 소규모 농장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백신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전문 경영 농가 지원하는 게 틀리고 중소농가 지원하는 게 틀리고 이렇게 좀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좀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본적 보조 사업도 그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다 조정을 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중소규모 농장은 중소규모 농장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업 대상이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런 것 사업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77페이지의 원형 볏짚 절단기 곰포사열리지 이거 같은 경우에 10대를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이니까 뭐 이거는 뭐 액수가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만 해도 좀 규모가 되는 농가에서만 참여를 그러니까 이런 하지 않...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포 사일리지 이런 것들은 그 각 개별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대부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농가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이제 소규모 농가에는 이제 위탁받아서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농가, 큰 농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농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탁받아서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절단기를 사면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요 이제 그 민간 보조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되는데 이런 공포 사일리지요 포장을 위한 기계 장비 같은 경우 절단을 위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농가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하나 이렇게 장비를 갖고 있으면은 인근의 농가 거를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 농가에서도 가질 수 있고 대규모 농가에서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개별 농가별로 갖출 필요가 없는 장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열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조사료를 생산하는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사서 활용을 하면서 인근 농가들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도와줄 때 무료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유료죠. 아무래도 좀 그 작업비는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 농기계 임대 사업 다른 과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좀 그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공익성을 좀 공공성을 높여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의무적으로. 이게 근데 개인 소유일지라도 네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른 소농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근데 요게 이제 단점이 그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조금 할 수가 없는 게 이 장비들이 워낙 대형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도 뭐 100마력짜리 막 이런 대형 트랙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그 장비를 산다고 해도 실제 그 소규모 농가들이 가져다가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조사료 생산을 하는 그런 대규모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료 생산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조금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71페이지에
축사 소화 연구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저 겨울에 네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 그 화재가 축사에서 나가지고 이제 좀 피해 보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그 보통 이게 배전반 이런 데서 이게 축사가 보면은 좀 먼지도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꽃이 튀면 바로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전반이나 그런 데에 그 소화용구를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꽃이 튄다든지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소화할 수 있게 그런 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 어쨌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도 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네. 해마다 축산농가들에게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좀 관리하실 때 점검할 수 있게 안내는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축사 시설이라는 게 워낙 그 우리 가정집 같지가 않다 보니까 워낙 먼지나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뭐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서 이제 바닥에 깔집이나 이런 데서도 먼지 분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전반이나 이런데 그런 미세한 먼지나 분진들이 쌓여 있다가 불꽃이 튀면은 바로 그냥 화재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을 좀 튀는 순간 불이 붙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게 소화기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요.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에 개도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소 8만 천두 이게 전체 사육두수 안성시 관내 사육두수 적어 놓은 건가요? 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면 예, 되는 예. 건가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메일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안성에 불법 사육장이 있다고 주소까지 명확하게 다 적어서 리스트가 계속 오면서 이게 무슨 운동 단체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혹시 개 사육장이 불법인 곳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아마 좀 양해해 주시면은 예, 예, 실무 팀장이 좀 예, 예.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중 보면은 그 개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뭐 소음을 비롯해서 이제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행정 조치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사례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메일이 며칠,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오고 있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까 다 질문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저기 아까 황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기 무창축사 작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예산 339페이지입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좀 줄였는데요. 요거는 어차피 이게 이제 워낙 양돈농 같은 경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100% 이 보조금 갖고만은 사업이 안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더 추가 자부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안성이 이제 냄새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플랜트라든지 이런 무창 축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4개소 지원했나요?
예. 근데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냄새를 잡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작년에 비해서 늘리진 못해도 유지를 계속 2, 3년, 3, 4년간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이제 그 계속 지원해드리면은 더없이 좋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한없이 이게 또 워낙 그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한없이 계속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다 추가적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이게 어차피 뭐 전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점들을 좀 부각시켜서 농가들이 좀 자진해서 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어차피 이제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소규모 농장들은 이제 매년 이제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농가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냄새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43페이지에 축사 이전 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계면에 있는 농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그럼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량이 뭐 충분하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이전시켜야거나 폐업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되면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소 정도를 지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다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여기는 뭐 돈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양동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는 그 본사 내에 우레탄 단열 시설이나 악취 저감 장비, 그다음에 그 출하 선별기 같이 대지 사육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품목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우레탄을 활용한 단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악취 저감 장치, 그다음에 출하 선별기, 뭐 냉난방기, 안개 분무기, 뭐 지하수 정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레탄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 화재에 좀 도움이 됩니까? 우레탄이? 일단은 단열 시설이니까요. 어차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단열 그 자재로다가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요거는 이제 34개소인데요. 요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엔 몇 개소가 대상이었죠? 작년에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양돈. 예. 387. 작년에 26개소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 26개 그 양돈이 다 들어갔나요? 그러면 신청을 다 받은 건가요?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아까 질문을 하다가 이제 다 못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을 갖고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그 사업 혜택을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뭐 경영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마다 계속 대출이나 융자가 이루어질 때 중복 수혜가 되느냐 반복해서 받는 업체가 있느냐를 꼭 문제 삼아서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 중복수혜하고 이런 업체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못 받는 업체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게 축산 농가에도 이런 경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개인 농가한테 보조 사업 하는 것들은 중복 수혜 부분을 반드시 봅니다. 봐서 우선적으로 중복 수혜가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도 사업이 남으면은 이제 그 중복된 부분 수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차례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 하실 때 중복 수혜 중복 여부를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시는 예, 예. 과정을 꼭 거치는 건가요? 네네. 네. 그 국비 사업도 그렇고요. 그 보조 사업 그 규정에 보면은 그런 중복 사업이라든지 유사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은 좀 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중복해서 수혜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제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게 뭐 자료 같은 거는 결국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중복 수혜가 특정 농가에게만 결국 배분의 문제잖아요, 예산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이런 것처럼 네네. 불특정 다수 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무창 축사라든지 이런 그 개별 농가의 자본 보조 사업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 사업 지원금 자체를 받는 것이 액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예, 예. 예, 많이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331조 축산 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29쪽에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축산 냄새 저감 인식 개선 교육에 하나 잡혀 있고요. 저기 329쪽 상생 축산 사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냄새 저감 인식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이 신규로 800만 원에 하고 잡혔습니다. 또 하나는 기능성 발효 톱밥 및 발효 우드칩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축산 냄새 인식 개선 교육비는 이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그 축산 냄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성 발효 톱밥 및 발효 우드칩 지원 사업은 그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좀 올렸는데요. 그 발효 톱밥을 한 100톤 정도, 그다음에 발효 우드칩을 한 7톤 정도로 해서 그 바닥에 깔집을 대체용으로다가 할 수 있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가 깔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톱밥이라든지 뭐 피트모스도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이제 좀 해봤고요. 근데 그 다른 지역에서 이게 기능성 발효 톱밥 및 우드칩 사용하는 게 다른 그 톱밥이나 이런 깔집보다 그 폐기되는 양도 적고 또 사용 기간도 길고 경제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처음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331조 거기에 보면 축산 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시면은 컴포스트하고 낙농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 고액 분리기 이런 것들이 지금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 축산 농가에다가 예, 예. 아예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종류가 그 한마디로 축사에 소, 돼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분류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것에다가 해주시는 겁니까 혹시? 요거는 그 낙농 세정수 정화 처리 이런 것들은 이제 낙농 그 젖소 하시는데 하는 거고요. 컴포스트 이런 것들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젖소.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고액 분리기 이런 것들은 뭐 양돈 농가에서도 가능하신 거고요. 여기는 양돈도 포함? 예. 낙농 세정수는 어차피 이제 그 뭐냐면은 젖을 짜면은 네네. 그
닦아줘야죠. 예, 아니 그런 세정수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 정도로 투입이 되면 보통 몇 농가 정도가, 그러니까는 양돈도 되고 젖소도 되고 지금 이제 한우도 되고 이러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만 몇 농가 정도가 이렇게 이 부분이 되면 혜택을 보시나요? 이 혜택.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올해 그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낙농 세정소 정화처리 시설은 5개소, 그다음에 양돈 농가 구획 분리기는 4개소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소가 종류는요? 예? 저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골고루 섞여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이렇게 유구도 있고 예, 이렇게. 낙농 세정소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젖소 사육 농가가 지원 대상이고요. 네. 양돈 농가 구획 분리기 사업은 양돈 농가. 아. 콤포스트는 이제 뭐 한우 농가도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양계 농가도 되고. 한우하고 양계도 되고. 네. 예.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333쪽입니다. 축사 냄새 저감 시설 지원 여기 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여기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 조건은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지금 순수 시비만 담겨 있습니다. 5천이. 도비는 지금 안 담겨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333쪽입니다. 페이지로 따지시면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이 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만 5천이 담겨 있거든요. 도비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친환경 수산팀장 곽병수입니다. 요거는 저 자체 사업비고요. 좀 그 지원 조건 기록할 때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기 시비로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에서 50대 50 사업인 것 같습니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50대 50입니까? 지금 5개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345쪽입니다. 강화된 냄새 저감 시설 기준 지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 규모는 한 10개소에서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축 분류는 여기는 어떤 가축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여기 가축의 종류가 써 있지가 않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보통 보면은 저기 축사, 한우나 뭐 이런 쪽은 아니면은 이거는 됐든 양돈, 양계 다 해당이 됩니다. 저 전 축산 그 이건 축종. 전 축산이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존에는 축사 주변에 담장 또는 차폐수를 식재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펜스 1m 이상 또는 차폐수 1m 이상 이런 좀 굉장히 좀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건을. 그럼 여기는 소, 돼지, 예. 저기 양계. 유구든 한우든 상관없이 예. 축종을 다 해당. 그다음에 이제 다고리 네.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 다 예.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355쪽입니다. 안성유구 고급화 사업인데요. 아까 이거 저기 질문 앞에도 황은희 의원님도 하셨던 건데 삼촌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네네. 이제 3천만 원 지원인데 삼천도. 그러면 이거는 각 농가들이 이렇게 판매할 때 약간 이게 등급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는데 예. 그러면 3천도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 농가가 1,000도씩 갖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제 주는 건데 면역 증강제 이런 거 육질 개선 및 면역 증강제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3천도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다양한 농가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는데. 지금 저희가 그 유구 사육 농가가 321 농가에 26,800도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89 농가가 3,000도를 89 농가. 89 농가. 네. 예, 그 농가에 이제 수혜자가 89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2년에 89 농가가 되셨으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유구하시는 네, 네. 그 유구하시는 89 농가가 혜택을 받으셨다는 예,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뒷장입니다. 357쪽이고요. 안성 한돈포크 활성화 사업 정액 구입비 지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한돈을 살 때 이게 5천두 지원인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950만 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양돈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되고요. 양돈.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정액을 구입을 해서 그 모돈에 수정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돈이라든지 그 사육하는 돼지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새끼를 계속 생산해내는 모돈에만 모돈. 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종자가 우수하게 예, 예. 나올 수 아주 있도록 그러니까 종자 개량 종자 개량, 육질 개량을 통해서 그 형질이 우수한 정자를 구입해다가 네. 어미 돼지에다가 예, 예. 수정을 시켜서 좋은 새끼를 빼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계속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중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스팀 사료 제조 시설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1,500만 원 잡혔습니다. 네네. 혹시 전기 스팀 사료 제조 시설이란 어떤 사업일까요? 이게 이제 그 조사료를 저희가 이제 소에다 이렇게 먹이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조사료를 먹이면은 소화 흡수율이나 영양 흡수율이 좀 낮아져서 그거를 그 이 시스템에 한번 통과를 시켜서 좀 그 가열을 해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흡수율이라든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사료를 이제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발효를 시켜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 집에서 소 한두 마리 시킬 때는 가마솥에다 염을 이렇게 예, 다 예, 끓여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사료가 흡수율이 영양 흡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대부분이 그 건초라든지 이런 걸 수입해서 바로 이렇게 먹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조사료를 더 그 열 처리를 해가지고 흡수율을 좋게 해서 이렇게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사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제 끓였다, 죽 썼다. 예, 예. 그래서 익혀서 먹였다는 얘기로 그렇죠. 열 처리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서 소화가 잘 되게.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안성에 아직 보급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신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5농가 60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5농가 다섯 5농가가 농가 정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부담 50, 시비가 50이니까 네. 여기 지원을 하면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이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뭐 사육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표를 저희가 사전에 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그 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예, 예. 평가표가 네. 대농가, 예, 대농이 먼저냐 아니면 좀 어려운 소농이 먼저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먼저 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경쟁력에서 대농을 키우면 소 한 마리당 예를 들면은 100만 원씩만 남았다고 쳐도 1000두, 2000두 키우고 있는 데는 남은 게 수익이 많고 몇 두 안 키우는 농가는 오히려 이제 소득도 적은데 그러면은 이런 지원에서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그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그런 보면은 약간 그 좀 열악한 농가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이게 돌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농가 이런 쪽이 우선된다면은 공감대가 되지만 대농이 먼저면 대농은 자꾸 부자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축사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저희가 5개소 사업을 할 때 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뭐지 한마디로 이게 심의 기준 이게 어떻게 좀 할 거다라는 계획안이 나오면 요거는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심의 알겠습니다. 기준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헬퍼 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과거에는 보니까 이제 그 농가들이 어디 외출을 하면 그 사료 가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좀 우리 계속 대먹이니까 사료 가게 사장님들이 와서 이렇게 좀 사료를 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헬퍼 지원 사업이라고 보니까 주인이 아팠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비웠을 때 예,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성 헬퍼 연합회하고 안성 맞춤 한우회 두 군데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제 보니까 시에서 50% 그리고 이제 그 요청하는 쪽에서 50%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보니 아래를 보면 틀립니다. 여성 헬퍼를 고용할 때는 자부담이 40%고 남성 헬퍼를 고용할 때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럼 이 10%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는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혹시? 요거는 그 50대 표기를- 50이라고 위에 보면은 예, 예, 예. 지원 조건은 12, 50, 자부담 50이라고 딱 명시해 저희가 요거는 놨는데 표기를 그 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못해서 그런데요. 여성은 6대4, 남성은 5대5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성은 6대 4면은 12가 60%가 되는 거고 예, 예. 자부담이 40%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거는 저기 아예 여기에다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예, 거죠. 지원 조건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 헬퍼를 쓸 경우에는 자부담이 40%, 예, 예. 시에서 60%, 남성을 헬퍼를 쓸 때는 자부담이 50, 12, 50. 네.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쪽에 413페이지에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이 좀 있습니다. 네. 차이와 가축 분류를 여기는 첫 번째 411조 가축 방역약품 구입 사업에는 소, 돼지, 닭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모든 가축이겠죠? 예. 그런데 뒤에는 보면은 바로 뒤쪽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에는 가축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요 두 사업에 뒤에 명시되어 있는지 않은 곳에 대한 그 분류 가축이 들어가는 가축하고 다른 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거는 그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가축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약품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악성 가축 전염병이 요즘 이제 ASFA, AI, 구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는 이제 그
돼지, 소 요런 게 되겠죠. 그 악성 가축 전염병에는. 그다음에 닭, AI, 닭이나 오리. 네. 예. 그러면 어차피 다 들어가네요. 근데 앞에는 그냥 일상적인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정 그 전염병이 아닌 일상적인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품을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제 법정 전염병이죠. 구제역 AI 뭐 이런 것들. 우리 사람도 그럼 이제 거기에 똑같이 표기하실 때, 예, 예. 네, 저기 의원장님, 과장님이 좀 보충 설명 좀 주시겠다는데. 가축 방역약품 구입 사업은요, 그 이제 소가축 약품이라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꿀벌 같은 질병, 뭐 응애류라든가 낭충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가금류에서는 가금 디프스, 그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는 저 종합 백신, 그다음에 이제 닭 같은 경우에는 IBR 백신, 이런 백신 종류를 지원해 주고요. 또 송아지 설사병 진단 키트, 그다음에 가금농가 면역 증강제는 급여용 비타민제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AI나 구제역, ASF 관련해서 소독약이나 생석회, 방역 물품, 각종 기자재, 또 방역 시설 설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질문 2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가축 분뇨 펠리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50 보니까 자부담 50 들어가는 신규 사업인데요. 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이 혹시 없었는지. 펠리타는 아직 저희가 한 사업이 없고요.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가축 가축분 분뇨를 펠리타 시킨다는 펠리타 얘기잖아요. 시켜서 하는데 네. 이제 요게 장점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펠리타를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일반 탭이하고 펠리타 탭이 10톤을 이제 가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생산량이 펠리타를 시켜버리면 한 약 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일반 그 태비 같은 경우는 7.5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은 적지만 네, 처리 기간이 일반 그 가축분 태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 기간이 70일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펠리타를 했을 경우에는 5일 이하면 되거든요. 아주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다가 이제 그 일반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첨가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다 첨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분뇨만 갖고서 펠리타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퇴비에 들어가는 그 함수율인데요. 물의 프로테이지인데 네. 일반 퇴비 같은 경우에 한 40에서 45% 정도가 물 수분을 함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펠리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15 내지 한 20% 정도 이하로 다 맞춰주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퇴비는 좀 사용하는데 좀 힘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 퇴비는 그 퇴비 살포하는데도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데 펠리타 하게 되면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퇴비 같은 게 뿌렸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냄새나 이런 부분도 현격하게 이제 저감이 되다 보니까 민원 발생률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도 펠릿은 이제 고체로 돼 있다 보니까 땅에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계속 작물한테 비료 성분을 계속 줄 수가 있는 상승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할 때 노동비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 차원에서도 좀 이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퇴비를 펠리타에서 한번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탭이라고 하신 거는 그 우리가 지금 보통 저기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에 사다 뿌리는 탭이 그 가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 그냥 탭이면.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에 이렇게 네, 지금 그 그동안 탭이 포대에 써오던 이렇게 거. 나오는 거.
예, 그냥 이렇게 예, 가루로 되어 있는 탭이를 지금 예, 일반 예. 탭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유기질 탭이라 해서 왜 그 네. 탭이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 시커멓게 그런 뭐 것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받아갖고 일반 쓰는 거. 탭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펠렛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가축 분뇨만 가지고 다른 거 안 들어가도 별도 그냥 첨가물이 가루냐. 필요 없고.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냥 예. 펠렛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없었고 지금 이제 이게 새롭게 안성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지금 처음 한번 시도해볼 안성뿐만이 계획을 아니라 갖고 이렇게 다른 데는 이게 좀 다른 데는 아마 한 곳이 있는데 안성에서는 한번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몇 농가 정도 지금 1억 5천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지금 반, 저희가 한 보조 반입니다. 2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느 농가라고는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어차피 이것도 이제 사업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느 농가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 이쁘면 2개소. 주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쁜데 주실까봐. 아니 그렇진 않죠. 이쁜데 그 배점표를 알아야지. 또 이거 이쁘고 친하고 아, 이렇게 가까우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할 때 굉장히 요즘에는 객관성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예, 예. 선정을 좀 잘해주시고 예, 예.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거에 포함해서 지금 뭐죠? 그 우리 이렇게 만든다는 거 큰 공장 만드는 거 그거 뭐였죠? 그 우리 견학 갔다 온 거. 아 바이오 예, 자원화센터. 예, 예, 예. 그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안성에서 나오는 테이비는 총 얼마고 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네. 막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다 보급되면은 그 바이오가스 만드는 그 바이오가스로 네네네. 이제 전기도 만들고 테이비도 이제 예, 예. 이거 이제 그 사료 저거 만들고 하신다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바이오가스 그 시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시작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최소한 3, 4년 이상 네, 네. 시간이 소비가 될 텐데 보니까는 저 전라도 어디 아래쪽에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말고도 네, 네. 그래갖고 그거 봤더니 굉장히 사실 너무 선진화돼 있고 이런 거 참 좋구나. 독일 쪽이 뭐 그쪽에 보니까 많이 하신다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자 가축 분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기 그 만드는 거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안성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답변 드리면서 안성의 축산 규모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안성에서 하루에 뭐 4,300톤 정도 이렇게 축산 분뇨가 나오는데 안성에서 이게 소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거기 그 한 3, 4개 마을에서 나오는 거 정도 처리 용량 한 100톤, 120톤 정도니까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퇴비보다도 얘가 그 압축을 해서 펠리트하면은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까지 포함을 해서 주기적으로 어쨌든 그 농가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농가들이 사다가라도 쓰던 뭐 의도다가라도 쓰건 자기 논밭에 뿌려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퇴비는 워낙 그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 보급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은 이 안성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뭐 물론 일반 가축분 탭이 요 만드는 과정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자원화는 가축 자원화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줘야지 이게 해소가 되지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거에 올인할 수도 없고 이게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입장이 지금. 자 여기에 지금 2개소를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펠렛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이게 그 농가가 그럼 판매를 해서 수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마을에 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해주는 일이 요거는 됩니까? 이제 아니면 자기네 그 농가들이 보통 이제 그 네네. 슈당그라스라든지 그 조사료들 막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좀 키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자 내가 쓴다 판다 마을에 준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어느 이 사업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육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펠레타를 해서 자기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에도 뿌리고 이웃에도 좀 뿌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게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냐면 아까 심사 배점표가 네네. 이제 심사를 했을 때 어느 농가가 혜택을 받을 건지 이 부분이 공익적인 거면 그 공익적으로 하는 쪽에 배점이 더 가야 그 마을 주민 분들도 왜 지금 이 금액을 투자해서 그 축산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논밭에 농사를 지시는 농가들도 그러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인력이 아까 이렇게 퇴비 뿌리고 하는데 많이 인력이 이렇게 예, 예. 절감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력 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넘어갔는데도 되게 이제 좀 많았습니다. 페이지 507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75억이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3억이 그 용역비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아마 용역비를 지금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네. 당해년도에 3억 세우신 거 보니까 자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및 보호시설 조성을 하시는데 자 투자 성과 지난번에 해서 저희 적자 아니고 이제 흑자로 이렇게 점점 수익성을 창출하시겠다고 설명을 좀 그 조례에 통과될 때 이렇게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설명서로는 508쪽에 보면은 투자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안 이제 그 용역 나오기 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갈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건지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의 이해 충돌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예, 자세히 네. 예.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자세히 이걸 정리해갖고 주시고 네, 별도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예. 네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일부 반응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네 지금 설문조사 가능하시면 설문조사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셔서요.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한 365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승마장에 몇 개가 있고 몇 마리 정도 저희가 말 사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저기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안성에 저희가 5개 정도 승마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농촌형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3개소가 있고요. 2개소는 이제 문화체육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 팜랜드랑 일쪽에 금안회라고 고은이의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데서는 신청이 없고요. 그 2개소에서 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2개소에서는 말이 한 몇 마리 정도를 놓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팜랜드에서는 말이 한 40도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안에서는 한 1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팜랜드에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서 말산업 청년 인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신규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금안에서 청년 인턴에 대한 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담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 인턴은 그러면 단기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는 건가요? 지금 10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거를 이용을 올해도 지금 한 건가요? 예, 올해도 지금 10개월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그걸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같은 곳에서도 지금 같은 곳에서 지금 같은 분이 그러면 계속 하게 되나요? 그건 이제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턴에 대한 월급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턴에 대한 지금 네. 급여에 대한 지원이 맞고요. 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나 그리고 이제 말산업 저변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네. 청년 인턴으로 취업 지원 지금 1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보조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안성의 말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지원 사항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이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말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말산업 특구로 타 지역에 이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천이 지금 말산업 특구로 지원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금 말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소 지금 활성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말산업 승마장 5개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성에서는 더 이상 그럼 승마장이 허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이제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사육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계속 가더라도 개소 수를 좀 줄이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럼 네. 말산업도 마찬가지 지금 그럼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 이제 안성에 지금 승마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사실 말씀드린 팜랜드 1개소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용인CC라고 지금 배감 근처에 그 정도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따로 이렇게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의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 보급과 같은 경우는 사업명에 필요한 사업 위치, 기간, 규모 이렇게 해서 좀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쭉 다 적어서 오시더라고요. 기술 보급과. 그래서 거기처럼 여기도 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37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각종 한우 개량하고 이제 등록하는 비용을 갖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육 기반 구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우 등록 지원이 있고 선형 심사 지원이 있고 암소 검정 지원 고등 등록 우지원, 그 다음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 심사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축산경제팀장 송계입니다. 선형 심사 지원은 축협하고 한우에서 각 회원들을 현장 실사를 해서 개량되는 등선이라든지 지제 이런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등선 지제가 뭐죠? 발굽의 모양, 그다음에 허리 등선의 머리 앞에서부터 꼬리까지 평평함,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건강한
명품 한우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고 이제 심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 유전력도 내용인가요?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 개체 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럼 선발 여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축협 한우회에서 그럼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회원 농가 현장을 보고서 그 개체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고등 등록 우지원이라는 건 뭐죠? 200두를 20만 원씩 하는데 그 개체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기초 등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 그 어미가 난 거를 혈통 등록을 하고 그 난 어미에서 생산된 그 송아지를 고등 등록으로 하고 하는데 요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등 등록가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 등록을 했을 경우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한 마리당 20만 원을. 네네. 그럼 이게 그러면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축협 한우회에서 그 계속 회원 관리를 하는 농가들을 건가요? 관리를 축협은 축협 조합원들을 관리하고요. 한우회는 한우회 농가를 관리하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럼 민간 보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보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뭐 보고서를 받거나 결과물을 받게 되나요? 예, 한우회하고 축협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예, 후집행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럼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뭔가요? 이게 한 1억 3,2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자율 사업이라고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형 선풍기라든지 급이기, 그다음에 안개 분무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축협이나 한우회만 되는 이건 아닙니다. 전체 가입만. 한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는 거는 그럼 경기 한우만 그런 건가요? 그 도사업이 경기 도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실제로 안성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82페이지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보면 유구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들인가요? 이게 한 4천, 8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 잡혔네요. 이 사업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처럼 그 밑에 보시면 수정란 공급, 임신 키트 지원,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것들을 낙농 유구 경쟁력 사업으로 넣어서 농가에서 원하는 그 안개 분무 시설이든지 그 축종을 경기 한우 명품화처럼 낙농 젖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이제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장을 이제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그러면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희는 알 턱이 없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그 밑에 보시면 투자 성과나 이런 란에다가 별도로 해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음이 바쁘네요. 자, 4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소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 50%가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가 농가에서 생산이 되면 축협에 이제 이력 신고를 하게 되고 축협에서 그 이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얘기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거를 장착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내년도 그러면 상반기에는 별도로 추진을 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따로 해놓은 게 있나요? 이제 이게 예산 편성 때 그
누락시켜서 도에서 내시가 안 되면서 추경에 편성됐을 뿐이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아, 추경으로 넣었었고 이거는 이제 본 예산을 기준으로 네,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요 뒤에 있는 건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무창축사 사업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부터 냄새 저감 차원에서 이제 그 안성맞춤형 냄새 저감 무창축사 신축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이제 4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3억 원을 편성했고요. 약 한 12억 정도가 감했고요. 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중에 무창형 완전 제어 통합 시스템이라고 10억 1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 일몰제를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강화된 냄새 저감 시설 기준 지원 사업으로 2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 냄새 저감 그 시설 개선 사업으로 55억 1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한 58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보면 한 2억 9천 정도가 그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금액상으로 말씀이시죠? 보면 예, 예. 지원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제 뭐 이해했습니다. 2억 9천 정도가 늘은 사항. 네네, 사항이죠.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